이런 스튜디오 처음 와보죠? 네. 예.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저희 서울 디지털대학교에 여러분 세 분이 오셨는데 자기소개 먼저 한 사람씩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포고등학교 현재 2학년 중인 최준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포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승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개포고등학교 3학년 이성규입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이런 스튜디오 처음 와보시죠? 네. 네, 와서 보니까 어때요? 신기해요. 그렇죠. 방송국 같이 생긴 곳에 처음 와보니까 신기하죠. 자,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진학과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체험을 하는, 진로 체험을 하는 그런 지금 개포이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강의하는 거 어떤 거 준비했는지 한 사람씩 한번 얘기해 봐 주실래요? 저는 수능 특강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조금 더 크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예, 그리고 저는 원래 수업 자료 준비하려다가 시간이 너무 촉박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미래에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 간단한 PPT 자료랑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사회문화교과에 있는 사회 집단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보려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강의하는지 좀 기대가 크고요. 한 사람씩 이제 촬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티칭 하는 방법들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해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개포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성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고등학교 사회문화라는 교과에 있는 2단원 개인과 사회 구조라는 단원에 집단과 조직 생활의 이해라는 단원에 나오는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오늘 학습의 주안점이라고 써있는 게 사회 집단의 의미와 종류를 일상생활과 관련지어 이해한다라는 게 학습의 주안점이라고 써있는데요. 저는 사회 집단,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사회 집단을 겪지 않습니까? 학교나 친구 또래 집단 이런 것들도 전부 사회 집단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거가 사회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사회 집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회 집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슨 가수의 콘서트를 보러 갔을 때 관중 이런 형식으로도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있고, 또 지하철을 같이 탄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람들과 많이 접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회 집단은 그런 모든 사람들과의 접촉을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 집단은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집단을 사회 집단이라고 하는데요. 그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사회 집단이 되려면 2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것 같아요. 혼자서 사회 집단을 구성할 수는 없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공통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즉 소속감을 가진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사회 집단은 정말 우리 곁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제가 다니고 있는 이런 학교 같은 경우 2명 이상, 그리고 공통된 목표, 학업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니까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회 집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하철을 같이 타고 있는 군중이라던가 함께 공연을 보러 간 그런 대중, 이런 사람들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 집단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사회 집단이 되려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회 집단이 어떠한
목표나 경계, 규범이 더욱 뚜렷하고 더 전문화된다면 사회 조직이라는 개념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윤을 추구한다는 목표가 더욱 뚜렷해지고, 그리고 회사원과 회사원이 아닌 경계가 더욱더 뚜렷해지면서, 그리고 그 회사원끼리 지켜야 될 규범이 굉장히 뚜렷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회 조직에 가장 걸맞는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사회 조직보다는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사회 집단에 대해서만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집단은 아까 3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사회 집단을 또 다른 의미로 구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회학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 집단을 분류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알아보니까 먼저 썸너라는 사회학자가 있었어요. 썸너라는 사회학자는 구성원들의 소속감 요구에 따라서 사회 집단을 2가지로 분류하였는데요. 그것이 바로 내 집단과 외 집단입니다. 내 집단의 경우에는 제가 속해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포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니까 저는 개포고등학교가 저의 내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옆에 있는 경기여고라던가 다른 학교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저는 거기에 소속감이 없으므로 외 집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속해 있으니까 대한민국은 저의 내 집단이고,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은 저의 외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번째로 테니에스라는 사람은 이러한 사회 집단들을 접촉 방식에 따라 나눴어요. 테니에스는 사회 집단을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나누는데요. 접촉 방식이라는 말이 굉장히 모호할 수 있는데요. 접촉 방식에 따라 나뉘었다는데 가장 기본적이 되는 기준은 그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방식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좀 돈을 벌기 위해 형식적으로 만나는 관계인가가 그 접촉 방식에 따른 분류의 가장 큰 기준이었어요. 따라서 1차 집단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끼리의 전인격적 관계, 그러니까 서로 직접 만나서 항상 공유하고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그런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차 집단의 대표적인 예로 가족은 서로 항상 대면하고 전인격적으로 대화하고 그런 가장 대표적인 1차 집단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2차 집단의 경우에는 어떠한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그거에 따른 사람들끼리의 형식적인, 좀 수단적인 그런 접촉 방식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테니에스는 사회 집단을 1차 집단, 2차 집단으로 나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강의를 해보는 체험을 했었는데요. 평소 학교 선생님분들이나 아니면 인터넷 강의나 학원을 다녔을 때 앞에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그냥 마냥 쉽게만 생각했었는데, 오늘 직접 나와서 강의를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제가 선생님이 되려면 이런 체험을 더 많이 해봄으로써 익숙해지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좋은 체험한 것 같습니다.